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함께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3을 같이 공부하게 된 배소영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Хан Нелли, и я буду с вам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изучения всего 3-го уровн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для казахстанцев. 네, 오늘은 제1과 학교 생활 단원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넬리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는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셨어요? 제가 좀 공부를 잘하기는 했지만 여러 활동을 해보지 못해서 아쉽네요. 네, 그러시군요. 네. 선생님 말씀은 학교 생활을 할 때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어휘부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강의라고 하는데요. 그 강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개강, 종강, 휴강 이것이 이제 강의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어휘인데요. 이 개강이라는 것은 강의가 시작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개학이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이 개학이라는 것이 학교가 시작하는, 방학이 끝나고 학교가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강은 이 강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반대는 종강이 되겠죠. 이 종강은 강의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강을 한 후에 학교는 방학을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휴강은 이 휴라는 말이 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휴강은 강의를 잠시 쉬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하다를 붙여서 동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강의를 들은 후에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을 보고 받는 성적을 대학에서는 학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학점은 보통 A에서부터 D까지 받는데요. 굉장히 점수가 좋지 않다면 F 학점을 받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A와 B처럼 좀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는 학점이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F처럼 나쁜 점수를 받았을 때는 학점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어휘를 보실 텐데요. 여기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이 금을 보니까 돈하고 관계된 어휘겠죠. 그래서 학점이 높은 학생에게 공부를 잘했다라는 칭찬하는 의미로 주는 돈을 장학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어휘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어휘는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 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어떤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재학생, 그리고 휴학생, 그리고 복학생이 있습니다. 재학생은 지금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재학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휴학생은 재학생 중에서 잠시 개인적인 이유로 아니면 또 한국에서는 군대와 같은 이유로 학교를 잠시 쉬고 있는 그런 학생을 휴학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복학생은 휴학생이었다가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복학생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 학교 강의와 관계된 또 다른 단어들인데요. 이 보고서를 제출하다라는 표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라는 것이 대학교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선생님께 숙제를 내야 되는데요. 그것을 보고서를 제출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수강 신청을 하다와 동아리에 들다 이런 어떤 활동에 대한 표현들도 있는데요. 이 수강 신청이라는 것은 강의를 듣기 전에 그 강의를 듣겠다고 알리는 것을 수강 신청을 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보통 과사무실에 가면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학교에는 동아리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동아리는 학교에서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취미 활동을 하는 그런 모임을 동아리라고 합니다. 그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을 동아리에 들다, 동아리에 가입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어휘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다음 어휘는 어떤 모임에 관계된 어휘들인데요. 어떤 모임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학교에 들어가면 가장 처음 만나는 모임이 바로 신입생 환영회입니다. 이 신입생이라는 것은 학교에 처음 들어온 학생들을 말하는데요. 그 학생들을 환영하기 위한, 잘 왔다고 맞이하기 위한 그런 자리가 신입생 환영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만나서 서로 인사를 하고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는 무엇일까요? 반대는 졸업생 환송회입니다. 이 졸업생이라는 것은
신입생하고 반대되는 말이니까요. 학교를 모두 마치고 학교를 떠나는 사람을 졸업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생을 잘 보내는 모임, 그것을 환송회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임이 있는데요. MT 또는 목고지라고 부르는 모임입니다. 이 MT는 멤버십 트레이닝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과에 속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으로 떠나서 놀면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모임을 MT 또는 목고지라고 부릅니다. 네, 어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어휘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повторим слова, которые вы уже прошли. И первое слово на повторение у нас покхаксень. Пок – эт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Ну, хаксень – это студент. Посмотрим пример. 우리 과에는 지난 학기에 휴학을 했다가 이번 학기에 다시 온 복학생이 있다. Итак, посмотрим перевод. В нашем отделении, 우리 과, есть один студент, который в прошлом семестре, 지난 학기에, взял академ-отпуск. И академ-отпуск, вот он 휴학을 했다가, а в этом семестре снова восстановился. И получается, студент, который восстановился, это вот оно, покхаксень. Посмотрим следующее слово. И это у нас муккоджи. Моккоджи – это близкое по значению слова с MT. Одно из новых слов достаточно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MT обозначает выезд куда-то на природу, может быть, с ночевкой. Это когда одногруппники или целый даже поток выезжает с ночевой. А моккоджи – это может быть не так далеко и не настолько долго. По-нашему это может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выезд на природу. Посмотрим пример. 같은 과 친구들이랑 가까운 곳에 먹거지를 다녀왔다.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다. И посмотрим перевод. Вместе с однокурсниками, это у нас вместе, мы съездили на отдых, получается, вот он. Мы съездили на отдых в недалекое место, Какаонгос. Там мы много разговаривали. 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다. Отлично провели время. Посмотрим следующее слово. Это у нас 수강 신청을 하다. В корейских университетах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ослушать какой-то курс или какой-то предмет, необходимо сделать регистрацию на этот курс. То есть заявиться, что я хочу слушать этот курс. Это как раз и есть пройти регистрацию или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Это у нас и есть 수강 신청을 하다. Посмотрим пример. 듣고 싶은 수업을 정한 후에 어떻게 해요? 수강 신청을 하면 돼요. И это у нас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нужно делать после того, как я определился с предметами, которые я хочу прослушать. 듣고 싶은 수업. Достаточ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или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수강 신청을 하면 돼요. А теперь мы приступаем к изучению грамматики. И перв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у нас сегодня – это ираго хада. Смысл она имеет, что кого-то называют, или кто-то называется, или что-то называется, или кого-то зовут так-то. Прибавляется оно к существительным, и если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е имеет подчим, тогда будет добавляться через гласную. И раго хада. Если существительное подчима не имеет, будет просто прибавляться раго хада. А теперь послушаем объяснение 배선생님. 네, 이제 예문을 통해서 이라고 하다를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라고 하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지금 인사를 하고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여기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보통 자기소개를 할 때 먼저 무엇을 알려주시나요? 이름을 알려주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라고 하다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 즉 부르는 말을 잘 모를 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라고 하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과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부른다 라는 의미로 이라고 하다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화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양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도 이라고 하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질문한 사람은 어떤 물건, 여기서는 동물이 되겠죠. 이 동물의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르는 말이 뭔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라고 하다를 사용해서 그 부르는 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문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이라고 하다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그 부르는 말을 잘 모를 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넬리 선생님하고 또 다른 예문으로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мы немножко повторим то, что вы прошли с Песенциним. Итак, ираго хада – это у нас что-то называется. Например, икуэрен моэо кюрирагу хео. Что это за фрукт? Это называется мандарином. Или 이게 뭐예요? 자기소개서라고 해요. Что это? Это называется автобиографией. А теперь приступим к следующей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форме, и это у нас пассивный залог кетеда. Пассивный залог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какое-то действие или какие-т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случаются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наших желаний. Так получилось, что так стало, что. Это близко к окончанию одида. Вообще гетеда может прибавляться и к глаголам, и к прилагательным, но, как правило, оно чаще всего прибавляется к глаголам, а окончание одида чаще прибавляется к прилагательным. Например, 날씨가 추워졌어요. Стало холодно, то есть похолодало. То есть действие происходит само по себе независимо от нашего желания. И точно так же 나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Так получилось, что я стал работать в корейской фирме. А теперь послушайте еще раз объяснение 배선생님. 네, 이번에는 개 되다의 예문을 보면서 조금 더 의미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이번 학기가 끝나면 졸업을 하게 돼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번 학기가 끝나면, 즉 종강을 하면, 종강이죠. 네, 그 다음에 졸업을 하는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순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 되다를 사용했다는 것을 보면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결정한 이런 자연스러운 순서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 되다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잘하게 됐어요. 여기에서도 역시 개 되다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이 지금 한국말을 잘하게 된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한 것이 나의 노력이지만 이 뒤에는 이 결과는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변화를 얘기할 때 개 되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다음 예문으로 또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Давайте немного еще раз повторим то, что вы прошли с песенциним относительно окончания гетеда пассивного залога. Посмотрим приме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И это у нас перевод. Я учу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оэтому смотрю корейские сериалы. Здесь немного не отражен пассивный залог, который передается гетеда. Дело в том, что раз я учу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то получилось так, что я стал смотреть корейские сериалы.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장학금을 받게 돼요. То есть, если будешь хорошо учиться, то так получится, что ты получишь стипендию. 오늘의 말하기는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모임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대학의 모임인데요. 동아리 모임입니다. 아까 어휘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 동아리라는 것은 대학에서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취미 활동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는 동아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슷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모임, 취미를 함께 하는 모임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아리에서 하는 일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사를 하다라는 일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대화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권도 동아리에 가려고 해요. 동아리가 뭐예요? 비슷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모임을 동아리라고 해요. 우리 같이 가요. 오늘 거기에 가면 뭘 해요? 글쎄요. 오늘은 처음 만나는 날이니까 인사부터 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같이 가요. 재미있을 것 같네요. 대화문 영상을 잘 보셨나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대화문을 보면서 같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권도 동아리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갈 동아리는 태권도 동아리입니다. 동아리가 뭐예요? 자, 동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래는 동아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슷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모임을 동아리라고 해요. 우리 같이 가요. 그래서 여기 라고 하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다는 이렇게 부른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진 모임을 동아리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거기에 가면 뭘 해요? 동아리에서 하는 일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인사를 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글쎄요. 오늘은 처음 만나는 날이니까 인사부터 할 거예요. 여기 부터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일의 순서를 나타낼 때 부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하는 일,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인사일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인사부터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같이 가요. 재미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대화문 영상을 잘 보셨나요? 이제 교재에 있는 대화문을 보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권도 동아리에 가려고 해요. 지금 오늘 소개할 모임은 태권도 동아리입니다. 태권도 동아리가 뭐예요? 여기 밑에 태권도 동아리를 소개하는,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슷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모임을 동아리라고 해요. 여기 라고 하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배운 것처럼 그렇게 부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진 모임을 동아리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요. 오늘 거기에 가면 뭘 해요? 여기 밑에는 동아리에 가서 하는 일을 소개하시면 되겠는데요. 아까 인사를 한다 이런 표현을 공부하셨죠? 글쎄요, 오늘은 처음 만나는 날이니까 인사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부터 하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터를 사용하면 일의 순서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아리에 가서 가장 처음에 하는 일은 인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 먼저 할 거예요. 우선 인사를 할 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같이 가요. 재미있을 것 같네요.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태권도 동아리에 가려고 해요. 동아리가 뭐예요? 비슷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모임을 동아리라고 해요. 우리 같이 가요. 오늘 거기에 가면 뭘 해요? 글쎄요. 오늘은 처음 만나는 날이니까 인사부터 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같이 가요. 재미있을 것 같네요.
이제 모임 내용을 바꿔서 대화문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임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대화문을 만들어 볼 모임 내용은 신입생 환영회입니다. 이 아래에는 이 모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입생을 환영하기 위한 모임. 네, 이것을 신입생 환영회라고 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하는 일이 나와 있는데요. 자기소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대화문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A하고 B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A를 하면 제가 B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신입생 환영회가 뭐예요? 오늘 거기에 가면 뭘 해요? 그렇군요. 그럼 같이 가요. 재미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입생 환영회에 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모임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신입생 환영회가 뭐예요? 이 아래에는 이 신입생 환영회를 설명하는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신입생을 환영하기 위한 모임을 신입생 환영회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임을 이렇게 부른다. 이런 의미로 라고 하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거기에 가면 뭘 해요? 아까 보신 것처럼 가장 먼저 하는 일을 얘기해 주면 되겠죠? 글쎄요, 오늘은 처음 만나는 날이니까 자기소개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소개를 할 것이다. 우선 자기소개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같이 가요.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A씨하고 B씨는 오늘 같이 신입생 환영회에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읽기를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мы приступаем к чтению. Откр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текст на странице 28. И там у нас текст, объявление кружка любителей корейских сериалов. Итак, у нас 반갑습니다. С этого начинается у нас объявление. Мы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который называется Ханзаса. И здесь то, что в кавычках, от этого с каждого слова остался по одному слогу, из которого и получилось название Ханзаса.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мы называемся Ханзаса, и мы кружок ценителей корейских сериалов. Далее, мы любим корейские фильмы, и мы вместе смотрим их и учимся. Смотрим их, то есть наслаждаемся, получается, потому что камсан – это наслаждаться или ценить. И учимся. Мы собираемся один раз в неделю,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и смотрим различные жанры, фильмы различных жанров, 다양한 жанр, от романтических фильмов и до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фильмов. 보게 되다 означает, что так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мы смотрим различные жанры. И мы можем даже посмотреть фильмы, которые трудно увидеть.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мы смотрим фильмы, которые тяжело посмотреть просто так. После просмотра фильма Йонхары Понхуэ, после просмотра фильма мы обсуждаем этот фильм, то есть говорим о нем Йонхаэ Тэсо, Ягириль Хамё, и высказываем свои мнения. 다양한 생각을 나누게 됩니다. Если вы интересуетес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ли фильмами,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то вы можете наслаждаться вместе с нами студенческой жизнью, интересной студенческой жизнью.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Мы всегда рады вас видеть. И дальше, поскольку это объявление, конечно же, есть и место, где они проводят свой кружок, и ест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и контактное лицо.
네, 오늘은 학교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학교 생활을 하실 텐데요.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하고 즐겁게 보낸 일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MT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일은 MT인데요. 이 MT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기 아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음에 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MT는 목고지라고도 하며, 그래서 MT라는 이 모임은 목고지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과나 동아리 사람들끼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서로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여행. 네, 이것을 M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행을 MT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MT에 가면 보통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고 게임도 많이 했다. 지금 자신의 경험이기 때문에 과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선배와 후배도 많이 알게 되고 더 친해졌다. 역시 경험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쓰기를 해볼 텐데요. 완성된 쓰기는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넬리 선생님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네. Сегодня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лексику, связанную со студенческой жизнью. Прошли с вами грамматические окончания и ра고하다, 하게 되다. 선생님, 오늘 공부가 어떠셨어요? 네, 오늘 첫 시간이어서 좀 긴장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공부가 어떠셨나요? 이제 앞으로 저희와 함께 이렇게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